시청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흘려듣기 무조건 무자막으로 해라. 못 알아듣는 콘텐츠도 괜찮아. 못 알아듣는 콘텐츠도 계속 들으면 나중에 알아듣게 된다. 이런 조언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가설이 생겼어요. 못 알아듣는 콘텐츠도 계속 들으면 나중에 알아듣게 된다. 왜냐하면 아기들도 이렇게 공부하니까.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이 가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실패 사례를 보고, 그리고 세 번째 성공 사례를 하나 볼게요. 그리고 그 성공 사례는 어떤 요소 덕분에 성공하게 되는지도 자세하게 생각해 볼게요. 인풋은 아주 중요하고 인풋은 항상 많을수록 좋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항상 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풋은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인풋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학자들 중에서도 이것에 대한 결론이 아직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아주 비율이 높은 95%에서 98% 정도 제일 선호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반면에 좀 더 낮은 비율이 더 좋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통번역가 친구들 아니면 외국어 많이 하는 친구들 경험으로 봤을 때, 아니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사람마다 이 비율은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70에서 90%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선호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40%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공부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풋은 몇 프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리스닝이랑 리딩은 달라요. 이 영상에서는 지금 같이 생각하는 거 무자막으로 보는 콘텐츠, 그러니까 스크립트 없는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막 있는 콘텐츠 아니면 리딩은 달라요. 왜냐면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수도쿠랑 그 비유를 좀 해볼게요. 수도쿠 다들 아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이 9개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총 9개가 있는데, 그 사각형마다 이게 한 문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9개 단어로 구성된 한 문장이에요. 리스닝 할 때. 한 문장 들었는데 그 한 문장은 9개 단어 중에 우리가 3개 못 알아들었어요. 이 3개를 우리가 못 알아들었어요. 또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9개 중에 2개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문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 파악 가능할까요? 추론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기 세 번째 문장은 조금 더 어려워지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9개 중에 우리가 4개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데, 여러분 조금 어려운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을 보시죠. 이 문장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다 9개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완벽하게 다 알아듣는 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원어민들도 항상 이렇게 완벽하게 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블랭크가 생기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거든요. 블랭크가 항상 생기고 있을 거예요. 우리 문맥을 이용해서 이 블랭크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죠. 문맥상 그 블랭크를 채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당연히 생기는 이 블랭크를 채우는 그런 실력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실력은 비민감성이랑 연결된 것보다는 여러분의 기본적인 영어 이해력, 영어 해석력이랑 관련돼 있어요. 수도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수도쿠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력이 있어야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예요. 영어도 똑같이 충분한 이해력이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문맥을 이용해서 추론이 가능해요. 원어민들도 심지어 가끔 이런 블랭크가 생겨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마지막 세 문장 보시면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지죠. 여기서 우리가 거의 50% 정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수도쿠 전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콘텐츠냐면, 제가 제대로 계산했다면 거의 70% 정도 이해 가능한 콘텐츠예요. 그래서 리스닝 할 때 이렇게 70% 정도 이해 가능한 콘텐츠로 했더라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보다. 자,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제가 한국어 문장을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이 70% 이해 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감이 생기기 위해서, 잡히기 위해서 이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근데 70%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블랭크를 이런 소리 넣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파악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연구원들의 논란 어미거미 두고 달아났으며, 그날 당시 현장에 내리고 있어 장시간 방치할 경우 생존이 어렵다고
기술원으로 데려올 없었다. 연구원들의 놀란 어미컴이 두고 달아났으며 그날 당시 현장에 내리고 있어 장시간 방치할 경우 생존이 어렵다고 기술원으로 데려올 없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파악이 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미 우리가 그 한계까지 다다르는 거 느껴지시죠? 제가 여기서 만약에 단어 하나 정도 더 뺐으면 여러분 파악이 훨씬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이 70% 정도 이해 가능한 콘텐츠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원어민이라서 여기 또 쉬웠을 거예요. 만약에 이 문장을 한국어 배우는 사람이 봤다면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한국어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 좋으니까 예를 들면 데려올 뭐뭐 없었다. 이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 거기서 그 블랭크에 어떤 얘기가 들어갈 수 있을지 파악이 되시죠? 어느 정도 추론이 돼요. 근데 학습자는 그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연구원들의 놀란 어미컴이 두고 달아났으며 그날 당시 현장에 내리고 있어 장시간 방치할 경우 생존이 어렵다고 기술원으로 데려올 없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70% 정도 이해 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감을 잡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 가능한 70% 이상 이해 가능한 콘텐츠 말고 정말 어려운 무자막으로 그냥 무작정 봐라 했을 때 어떻게 바뀌냐면 이 정도 바뀌죠. 이게 보시면 완벽하게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안 들리는 게 아닌데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들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적은 단어들로 내용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거 둘째치고 블랭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적은 단서를 이용해서 블랭크를 쉽게 채울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블랭크를 채우기가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몇 프로 이해 가능한 콘텐츠로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연구상 결과는 없고 경험적으로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근데 이건 개인적인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자막으로 콘텐츠 봤을 때 그러니까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서 자막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70% 아니면 70% 조금 넘은 그런 콘텐츠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마다 조금씩 블랭크가 생기는 게 있어서 문장마다 이렇게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독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그런 일이 문장마다 있으니까 배우는 속도도 높고 그리고 집중이 잘 돼요. 재미있어요. 근데 만약에 70% 이하 떨어질 때 이제 그 콘텐츠에 대한 그런 이해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오히려 약간 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몇 프로 이해 가능한 콘텐츠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자, 첫 번째 실패 사례를 볼게요. 제가 영어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정말 영어 리스닝 자료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없고 유튜브도 없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리스닝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라디오, BBC World Service 방송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영국에 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서 되게 절박했어요. 왜냐면 영국에 가려고 하면 영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들었는데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안 들리고 가끔은 여기저기 단어 하나 정도밖에 안 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비교적 오래 들어봤는데도 들리는 비율이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진 않았어요. 아마 그때 아직 실력이 제대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실패 사례. 제가 런던에 있었을 때 한국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고 있었는데 또 리스닝 자료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때도 여러분 아직 스마트폰 없고 유튜브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아주 어렵게 MBC 라디오 가입했어요. 본인 인증을 아주 어렵게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시간이 나는 그런 유일한 시간은 버스 타고 이동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풀타임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풀타임으로 대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이동할 때만 항상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되게 알아듣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안 들리고 그냥 여기 단어 하나 여기 단어 하나 그 정도밖에 안 들렸어요. 어떻게 보면 소음이었지만 되게 예쁜 소음이었어요. 한국어는 뭔가 그 소리에 대한 뭔가 있어요. 제가 인생 처음으로 한국어 처음으로 들었을 때부터 뭔가 그 소리에 대한 그런 뭔가 매력적인 거 있어요. 그래서 버스 타면서 항상 들었는데 한국어 실력에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직 이런 어려운 리스닝 자료를 공부하는데 제 실력이 아직 너무 부족한 거였어요.
자, 마지막 실패 사례는 정말 근기가 아주 있는 한국 친구의 사례예요. 이 친구는 사우스파크 애니메이션에 너무 빠져서 그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아서 1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들었어요. 그때 미리 자막을 보지도 않고 자막의 도움을 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무자막으로 듣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못 알아듣는데도 계속 들으면 언젠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알아듣는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여기서 얻은 점, 미국 욕을 잘 배우다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런던에 이사 갔을 때 아직 영어 잘 하지 못해서 집 지킴이 같은 일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거기서 영어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냐면 런던 외곽에 있는 그런 시골에서 그 집에서 예전에 가족이 살았는데 이제 사지 않고 가끔만 방문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지킴이 필요하죠. 거기서 집을 지키고 관리하고 애완동물 돌보고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리스닝 자료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아직 스마트폰 없고 유튜브도 아직 존재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집은 시골에 있어서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 집에서도 이렇게 지킴이 일을 하면서 계속 라디오 들었어요. 왜냐면 지킴이 일은 별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지루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라디오 계속 쭉 듣고 저녁에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건 실제로 런던에 있을 때 거기서 방송국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방송국 많고 다양해요. 그래서 또 재밌어요. 근데 물론 이게 영어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서 들었긴 했지만 사실 그 마음반은 그냥 노래가 나와서 덜 지루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시골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자체도 즐거웠어요. 그래서 반 정도 그런 마음으로 들었어요. 왜냐면 영어 실력이 아직 안 좋아서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냥 뭐 진짜 기본적인 그런 뭐 단어 몇 개밖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거의 100%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물론 자세하게 보면 100% 아니었지만 뭔가 무난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전략은 꼭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제가 리스닝만 하지 않았어요. 리스닝은 물론 순수 라디오 그걸로만 한 거예요. 다른 거로 하지 않았어요. 순수 그 라디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라디오는 이렇게 처음에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라디오 들을 때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뭐 리핏 할 수도 없고 그냥 한 번 지나가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는데 실력은 이렇게 정말 조금씩 그 6개월 만에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 옆에서 제가 엄청나게 원서 읽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시골, 그것도 스마트폰 없고 컴퓨터 없고 인터넷 없고 그런 시골,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서 진짜 간단한 것부터 제가 고향에서 이미 읽어본 적이 있는 걸로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씩 실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원서 읽기 실력이 올라가면서 옆에서 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실력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이 두 개만 하고 딱 하나만 더 했어요. 말하기 연습은 매일 혼자말로 한 거예요. 중얼거리면서 이걸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표현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 약간 마음속에서 중얼거리는 걸로 어쨌든 말하기는 셀프톡으로. 자, 무자막으로 내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리스닝 자료로 리스닝 연습을 한다. 이 전략은 무조건 실패로 끝나는 전략인가? 그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리스닝 그래 다 치고 근데 옆에서 내 다른 실력을 어떤 면에서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옆에서 제 전반적인 그런 실력을 올리지 않았으면 이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자막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럼 좋죠. 왜냐면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던 그 콘텐츠를 이렇게 이해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라디오면 그게 되진 않죠.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콘텐츠로 이거 해내려면 뭔가 어떤 종류의 도움은 어디선가 와야 이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리스닝 자료로 이것밖에 없어서 대안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새로운 언어, 다른 언어 배웠을 때 그때 이미 인터넷이 있어서 전략을 바꿨어요. 지금 인터넷이 있으니까 우리 자료도 엄청 많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전략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때 그 시대에 제가 정말 대안이 없었어요. 대안이 없어서 이 전략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은 제가 이 전략으로 했을 때 잘 됐지만 여기 중요한 요소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아침부터 거의 밤까지 쭉 라디오 계속 들었어요. 뭐 물론 말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노래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노래도 영어였어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리스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루에 리스닝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된다면 그럼 이 전략이 이 정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장담 못 하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처음에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리스닝 자료를 공부하는 이 전략은 일정 조건 하에 성공 가능한 전략이에요. 근데 추천할 만한 전략인지 의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더 재미있는 전략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대안 많아요. 저도 영어 배웠을 때 그 상황에서 이 전략을 이용해서 성공했지만 그 뒤에 인터넷이 생기니까 저도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 제 개인적인 경험, 주변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연구에서 나온 이런 결과로 봤을 때 성공 가능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또 좋은 대안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도 좀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